방사능 거미에 물린 소년 마일스 모랄레스는 어느 날 갑자기 스파이더맨과 같은 능력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차원에서 날아온 5명의 각자 색다른 스파이더맨들과 함께 마일스는 킹핀의 계획을 막아야만 합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히어로는 바로 스파이더맨입니다. 어릴 적에 처음으로 알게 된 슈퍼히어로도 스파이더맨이었고, 코믹스를 즐겨 읽는 현재에도 가장 좋아하는 히어로 역시 스파이더맨이죠. 그리고 스파이더맨의 팬으로서 2018년은 굉장히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인피니티 워부터 시작해서 스파이더맨 TV 애니메이션도 상당히 재밌어졌고, 닉 스펜서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코믹스 시리즈도 즐거웠습니다. 게임은 말할 것도 없이 최고였고요. 그리고 거기에 활용 정점을 찍은 것이 바로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스파이더맨의 팬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팬으로서도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바로 영상미와 애니메이션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지금껏 애니메이션 영화에서는 본 적이 없었던 유니크한 작화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죠. 덕분에 영화를 보는 내내 코믹스를 읽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주인공의 생각이 말풍선처럼 떠오르고 각종 효과음들이 글자로 나타나는 디테일한 모습이 깨알같은 재미를 주었습니다. 게다가 색감이나 텍스처, 쉐이딩 등의 여러 효과들을 사용해서 코믹스의 느낌을 극대화시켜 주었죠. 거기에 애니메이션이라는 이점을 적극 활용해서 실사 영화였다면 상상도 하지 못했을 각종 화려하고 즐거운 연출을 보여줍니다. 영화 속에서 스파이더맨의 거미줄 액션이 이렇게 신선하게 느껴지는 것은 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 실사 영화 이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고편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마지막 클라이맥스 전투는 그야말로 비주얼 대폭발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보는 내내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애니메이터들의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엿볼 수가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번 영화에서 기대한 또 다른 점은 드디어 영화 속에서 피터 파커가 아닌 다른 스파이더맨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작 마블 코믹스는 평행 세계라고 해서 무수히 많은 다른 버전의 스파이더맨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 마일스 모랄레스, 스파이더 그웬, 스파이더맨 느와르, 페니 파커, 그리고 스파이더 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마일스 모랄레스입니다. 제가 걱정했던 점들 중 하나가 주인공인 마일스가 5명이나 되는 다른 스파이더맨들에게 묻혀서 제대로 비중과 매력이 살지 않으면 어찌하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영화는 철저하게 마일스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일스는 매력이 넘칩니다. 음악과 가족을 사랑하고 평범하게 지내고 싶다는 소망이 있는 소년이지만 스파이더맨의 능력을 얻게 되면서 큰 힘에는 큰 책임감이 따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점차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굉장히 몰입감이 끝내주었고, 덕분에 후반부 마일스가 활약을 펼칠 때는 가슴 벅차는 감동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마일스 다음으로 중요한 캐릭터는 피터 파커입니다. 처음에는 제이크 존슨이 성우를 맡는다고 해서 의아해했지만 영화를 보면서 정말 퍼펙트한 캐스팅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피터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중년의 스파이더맨입니다. 그리고 이 피터 파커와 마일스 모랄레스 사이의 관계가 영화의 스토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Acts super normal. Selecting a bagel. Spider-Man? You know that's funny. I get that a lot. 그 밖에 다른 스파이더맨들도 비록 비중은 비교적 적지만 스크린에 등장하는 내내 매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토리의 주인공은 마일스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도 언제나 시선을 강탈하는 이 스파이더맨들을 영화는 영리하게도 자신들만의 매력을 뽐낼 장면들을 마음껏 주면서도 동시에 관객들로 하여금 이 캐릭터들을 더욱더 보길 원하게 만들었죠.
제가 가장 좋아하게 된 스파이더맨 캐릭터는 스파이더 그웬과 스파이더맨 느와르입니다. 스파이더 그웬은 헤일리 스테인필드가 성우를 맡았고 굉장히 쿨하면서도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파이더맨 느와르는 니콜라스 케이지가 성우를 맡았는데요. 말하는 대사 하나하나가 완벽했습니다. 게다가 이 캐릭터가 등장하는 장면들의 연출도 마찬가지였고요. Wherever I go, the wind follows. And the wind, it smells like rain. 물론 이런 독특한 개성과 매력은 모든 스파이더맨들에게 존재합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면 적어도 한 명의 스파이더맨의 매력에 풍덩 빠지게 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영화의 스토리로 말하자면 스파이더맨이라는 캐릭터의 역사와 매력, 그리고 이 캐릭터가 나타내는 메시지를 동시에 선보이는 훌륭한 이야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재미가 넘치고 또한 슬픔과 감동도 제대로 전해집니다. 영화를 보는 동안 3번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슬퍼서, 한 번은 감동스러워서, 그리고 한 번은 가슴이 벅차서였기 때문이었죠. 제가 워낙 스파이더맨과 코믹스의 팬인 점도 있지만 이렇게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완벽하게 잡은 영화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마블 코믹스 원작 영화이님큼 스탠 리가 빠질 수가 없죠. 슬프게도 스탠 리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속의 스탠 리의 카메오는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평소라면 웃고 넘길 수도 있었겠지만 스탠 리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점을 생각하면 영화 속 그의 대사와 그의 장면 덕분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영화에서 또한 빠질 수가 없는 요소가 있으니 바로 음악입니다. 이 영화의 음악은 정말로 끝내줍니다. 힙합 테이스트가 듬뿍 담겨있는 사운드 트랙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비주얼과 신나는 액션이 펼쳐지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도 행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빈스 스테이플스의 Where I Belong 이었는데요. 엔딩 크레딧에서도 들을 수가 있어서 끝날 때까지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엔딩 크레딧 이후에 쿠키 장면도 있는데요. 후속편의 떡밥과 동시에 엄청난 웃음을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렇듯 모든 것이 완벽한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에서 굳이 단점을 꼽아보자면 마일즈의 가족들입니다. 마일즈와 그의 가족들의 관계가 영화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플롯 포인트로 작용을 하는데요. 그에 비해서 마일즈의 가족들과 보낸 시간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마일즈의 가족들, 특히 아버지와 삼촌을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었으면 영화의 감동이 한층 더 강해졌을 텐데 그것이 아쉽습니다. I love you. Wait, what? 그렇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는 스파이더맨의 팬으로서, 코믹스의 팬으로서, 그리고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팬으로서 저에게 완벽한 작품이었습니다. 이것은 히어로 영화계의 혁명이었고 스파이더맨의 팬으로서 최고의 한 해를 멋지게 장식해준 놀라운 마스터피스였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올해 최고의 히어로 영화였고 최고의 스파이더맨 영화였으며 아마 2018년 최고의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Dad, I love you. That's a copy.